안녕하세요. 저는 빈브라더스에서 B2B 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일반적으로 원두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커피가 좀 연하게 나오는 순간이 있거나 같은 원두를 쓰는데 어떤 매장에서는 이제 커피 맛이 잘 나오는데 여기 매장에서는 커피가 좀 연하게 나오거나 좀 맛이 좀 이상한 경우가 조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어떤 거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방문을 해서 세팅을 잡아 드리다 보면은 이제 환경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저희 원두를 세팅을 잡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는지 좀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고객사에 방문을 하면은 커피가 좀 연하게 나온다 라고 느껴지면 이제 TGS 측정기로 저희는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TGS 값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체크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그라인더를 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라인더에 의해서 채널링이 생기지 않는지 먼저 추출을 한 것과 컵도징을 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TGS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터 바스켓을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고수율의 커피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좀 VST 필터 바스켓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VST 필터 바스켓을 쓰시는지 아니면은 IMS 트리플 바스켓도 이제 수율이 높게 나와서 그 종류를 쓰시는지 아니면은 일반 번들 바스켓을 쓰시는지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퍼 베이스 지름 크기를 봅니다. 템퍼 베이스 지름이 58mm 짜리가 있고 정밀 템퍼라고 해서 이제 58.3mm, 58.4mm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템퍼를 58mm 짜리를 쓰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을 좀 체크를 합니다. 에스프레소 유량은 결국 이제 지글러 지름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지글러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농도가 되게 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것도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다녔었던 것 중에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해결이 됐었던, 저희 레시피와 동일한 TDS 값이 나오고 맛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 좀 경험을 했었고요. 템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룹헤드 58mm 짜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8mm 템퍼 아니면은 이런 정밀 템퍼를 쓰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밀 템퍼들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58mm 짜리 템퍼를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58mm 짜리 템퍼를 쓰면은 TDS 값에 좀 차이가 나옵니다. 이거를 역학적으로 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어렵지만, 추론을 하는 걸로는 이런 58mm 템퍼를 쓸 경우에는 끝부분이 템핑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물이 이쪽으로만 좀 많이 더 흘러가서 이제 채널링처럼 유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정밀 템퍼를 이용을 해서 템핑을 하면은 이 끝부분까지 다 원두 가루가 이제 템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블랙스투 원두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원두는 20g 넣고 에스프레소 38g 추출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물량을 270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58mm로 먼저 한번 템핑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좀 템핑이 안 된 가루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추출 한번 해보고, 31초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밀 템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58.45mm로 저희가 직접 깎은 템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끝부분이 템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mm로 추출한 거는 지금 추출 시간 32초 나왔고요. 그리고 58.45mm로 추출한 거는 추출 시간 31초 나왔습니다. 그래서 TDS 한번 재보겠습니다. 58mm짜리 먼저 한번 재볼게요. 1.19에서 1.25 사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 안에는 그래도 부합되는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45mm로 추출한 거 재보겠습니다. 1.3% 정도 측정이 됐네요. 그래서 실제로 TGS에도 차이가 한 0.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로 마셔봐도 맛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커피 많이 드셔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차이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의 차이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그 리스트들이 다 모이면은 되게 농도값이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은 이제 동일하게 커피 맛이 느껴지는 경우를 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템퍼 베이스 크기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정밀 템퍼가 좀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게 허슬 템퍼가 구매하시기 좀 괜찮을 겁니다. 허슬 템퍼 자체도 원래 목표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좋은 도구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거기 모토여서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VST 필터 바스켓 회사에도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58.3mm 이상 되는 템퍼를 사용을 하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템퍼 베이스 지름 크기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점검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글러, 유량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량은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들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이 지글러의 지름 크기가 다르거든요. 작은 애들은 0.6mm부터 1mm까지 있어요. 0.6, 0.7, 0.8, 1mm 이렇게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이 지글러에 의한 농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 지글러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터 바스켓에 끼우지 않고 10초 정도 흘렸을 때 물이 몇 g이 나왔는지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글러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그 라머르조코 리네아 PB 이상 모델들은 0.6mm 지글러가 껴져 있는데, 0.6mm일 경우에는 이제 초당 8g 정도 물이 나옵니다. 0.8mm가 껴져 있는 애들은 초당 10g이 나옵니다. 1mm가 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초당 13g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약간 이런 유량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추출에도 좀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경험을 해봤었을 때 초당 10g 이상 나오는 머신들이 채널링이 조금 나서 TDS 값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사실 지글러라고 하는 애는 펌프에서 나오는 그 높은 압력을 한번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글러가 없으면은 처음 추출될 때 굉장히 높은 힘의 물이 이렇게 커피 퍽을 때리다 보니까 퍽이 이렇게 좀 파이는 느낌으로 해서 채널링이 좀 크게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글러가 어느 정도 있고 유량이 조금 느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올 때 첫 번째 힘도 조금 약하고, 커피 퍽과 샤워 스크린 사이에 있는 이 헤드 스페이스 공간을 천천히 채우는 것과 동시에 아래쪽이 조금씩 적셔지면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프리인퓨전 같은 역할을 주거든요. 물길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물을 적시면서 추출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되다 보니까, 이 유량이 너무 높으면은 물이 한 번에 적셔지지 않은 건조한 상태에서 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채널링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것 같고, 유량이 조금 천천히 될 경우에는 약간 프리인퓨전 같은 역할이 생기면서 채널링이 생기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는 초당 10g 이상 나오는 머신들의 경우에는 프리인퓨전을 강제로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라마르조코 머신을 사용을 할 때는 초당 8g 정도가 나와서 그때는 프리인퓨전을 걸지 않아도 저희 기준에 맞는 1.25% 전후로 값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높게 유량이 높은 머신들의 경우에는 프리인퓨전을 걸어줘야 이제 저희 기준에 맞게 TDS 값이 나오는 거를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초당 13g 정도 나오는 애들은 프리인퓨전을 걸어도 너무 유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충분하게 TDS 값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지글러를 바꿔가지고 유량을 강제로 조절을 했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 기준에 맞게 나오는 거를 좀 경험을 했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TDS에 대해서 맛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TDS는 이 커피 성분의 양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TDS 값이 낮게 나왔다는 거는 커피 성분이 잘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추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데, 추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커피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아서 이 TDS 값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TDS 값은 추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TDS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으로는 0.6mm가 껴져 있는데 0.8mm짜리 지글러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교체를 해서 먼저 0.6mm로 추출된 거 먼저 내려놓고 0.8mm로 교체를 해가지고 추출해서 TDS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6mm짜리 유량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0초 동안 물 측정해가지고 무게 재보겠습니다. 257.2 나왔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8.5? 29초 나왔네요. 이번에는 제가 지글러를 바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방금 0.8mm로 지글러 교체를 했고, 0.8mm짜리 지글러 유량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똑같이 30초 동안 흘려서 몇 그램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속도 자체도 봤을 때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367, 초당 12g 정도? 이걸로도 한번 제가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출 시간에도 좀 차이가 살짝은 있습니다.
31초 0.6 먼저 재보겠습니다. 지금 1.3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38에서 1.41 사이로 나오네요. 그럼 0.8 한번 재보겠습니다. 1.27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했을 때 또 같은 그룹 헤드였고 이 유량 차이로 인해서 TGS 값에 좀 차이가 실제로 나고 진짜 다 해봤는데도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그 지금 사용하시는 매장의 머신의 유량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량이 너무 높게 나온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을 했었을 때는 초당 물이 10g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커피가 조금 연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인퓨전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글러를 바꾸시거나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TDS 값도 낮게 나오고 마셔봤을 때도 또 맛의 차이가 이 유량은 좀 차이가 좀 크더라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진행하는 체크 부분이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머신 청소를 언제 했는지도 물어봐요. 왜냐면은 머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도 커피가 좀 연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일단 샤워 스크린이랑 이쪽 그 솔밸브 앞쪽에 관로 쪽에 청소를 안 하다 보면은 커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 추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추출에 사용한 물이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가 않으면은 이미 추출되는 그 물 자체에도 어느 정도 성분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커피가 되게 연하게 나오고 부정적인 향 같은 것들도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머신 청소를 다 잘 하시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커피가 연하게 나올 경우에는 약간 머신 청소도 같이 물어보고, 예전에는 막 머신 업체에서 머신 청소 자주 하면 머신 고장난다라는 말이 조금 있었어서 그것 때문에 막 머신을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곳일 경우에는 추출되는 물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맛들이 남아있는 거죠. 걔네들이 성분들이 있어서 이제 커피 성분이 충분히 녹아 나오지가 않아서 커피가 연하게 나오고 부정적인 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신 청소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초반에 진행하는 이 린싱은 저희 설거지할 때 이제 거품 묻히는 것처럼 세제로 이제 이렇게 좀 닦아내는 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안에 있는 약품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띄워서 다시 돌리는 거. 이걸 이제 깨끗한 물로 저희 설거지한 다음에 헹구잖아요. 헹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마르 조건은 15번 반복이거든요. 그거를 총 3번, 3사이클 돌립니다. 총 45번 돌립니다. 근데 이게 없는 곳들은 이제 이걸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해줘야 되니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저희는 45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정제는 1종 세정제만 사용을 합니다. 1종 세정제는 과일 씻을 때 쓸 수도 있는 세정제거든요. 2종 세척제는 잔여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완벽히 제거하고 사용을 하는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1종은 흐르는 물에 5초만 흘려내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백플러싱이랑 샤워 스크린 분해 청소만 잘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바쁜 매장일 경우에는 이 백플러싱 청소를 해줘도 샤워 스크린 열어보면 이렇게 가루가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매일 닦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샤워 스크린이 볼트 형식으로 된 애들은 분해하기가 쉬워서 괜찮은데 일체형으로 된 애들은 좀 빼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렛대로 해가지고 빼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매일 하라고 권장은 드리지만 매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그 주기를 좀 맞춰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커피가 좀 연하게 느껴지거나 같은 원두를 쓰는 다른 매장이랑 내가 사용하는 매장이랑 좀 맛이 다를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설명드린 것들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커피도 받아서 사용하실 경우에 원두 업체 때 느꼈었던 그 맛 그대로 좀 잘 구현을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